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해외 축구 경기 토트넘 대 이제 맨유.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 누수를 보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 결장,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 이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이 크죠. 맨유 같은 경우엔 주전 지금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2명 정도 결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 에메르송이 지금 결장으로 빠지는 상태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비야전에서 바란이랑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스탄마가 이제 결장을 해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맥토미니까지 결장 중인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결장 의심이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나온다고 해도 그다지 좋은 폼은 아닐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장자 누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 하지만 지금 최근 토트넘이 지금 많이 좋지가 않죠. 왜냐면은 홈에서 본머스한테도 뭐 이제 2대3으로 지고,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는 더 가관이었던 게 뉴캐슬한테 6대1 대패를 당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최악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비 또한 굉장히 지금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으로 보면은 좀 선수를 좀 놓치는 경우도 많고, 침투도 좀 굉장히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맨유가 역습이랑 그런 침투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트넘이 지금 이런 맨유의 역습이나 침투에 대한 수비에서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보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원정이라고 해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맨유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맨유 역시 지금 핵심 선수들의 그런 부상과, 그리고 직전 이제 브라이튼과의 그런 컵 경기에서 연장 경기로 인한 그런 체력적 열세를 다 고려하면은 그렇게까지 가요 맨유가 쉽게 이길 수 있냐, 그거는 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일단 맨유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요건 한번 행무 도전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맨유도 지금 결장자 선수도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브라이튼과 연장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 이슈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도 나빠 보이지 않고 2.5 기준으로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트넘이랑 맨유 경기 다 마쳤고, 두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 대 지금 이제 본머스 경기. 자, 일단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 채 아담스를 포함해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본머스 역시 지금 주전 센터백 한 명 결장.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이제 최근 분위기만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보다는 본머스가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만 이제 비교했었을 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햄을 상대했었는데, 그때 이제 웨스트햄의 상태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컨디션에 좀 이슈가 생길 만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 유로파 컨퍼런스를 뛰고 이제 바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기존에 좀 수비 문제가 많이 드러났었고, 반면에 지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홈 아스날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 경기가 결국에 이제 무승부가 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우스햄튼한테 많이 아쉬운 결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우스햄튼이 아스날과의 대결에서는 경기력 자체도 더 좋았고, 그리고 거의 좀 압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약간 좀 경기력 자체의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양 팀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또 보면은 롱볼 스타일의 플레이를 약간 두 팀 다 구사를 하고, 그리고 볼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이 어느 정도 좀 점유하면서 주도하기보다는 좀 이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직전 경기력, 그리고 상성상으로도 지금 사우스햄튼이 본머스보다 우세하고,
그리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기면은 지금 강등권 탈출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사우스햄튼이 본머스보다 더 나은 상황. 네. 요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본머스보다는 사우스햄튼 쪽 사이드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사우스햄튼 쪽 승을 보고 2.5 기준으로 한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기 에버튼 대 뉴캐슬. 자, 일단은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트넘과 맨유 경기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토트넘 상대로 지금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경기에서 뭐 전반 10분도 되기 전에 3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뭐 토트넘이 그냥 일방적으로 패하는 가비지 매치로 뉴캐슬이 끝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은 선수들의 뭐 사기나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캐슬이 좀 점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도를 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역습이나 지금 세트피스에 어느 정도 좀 취약한 에버튼이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의 그런 역습 전개나 코너킥 상황에서의 그런 공격을 막는 데는 좀 도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현재 간단하게 뭐 코멘트를 치면은 현재 폼으로 봤을 때 뭐 뉴캐슬이 지금 너무 물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순위도 3위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버튼이 뭐 강등권 탈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에버튼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뉴캐슬 쪽 승이고, 이게 진짜 뭐 마인승이랑 뭐 햄무 충분히 지금 분위기면 마인승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랑 그래도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반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뉴캐슬 쪽 승, 고배당은 한번 햄무 도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PL은 끝이 났고 바로 라리가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 대 이제 바야돌리드의 경기. 자, 일단 지금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승이 없다가 직전 이제 홈 엘체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이제 강등권 탈출에 좀 한 걸음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18위를 기록하고 있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바야돌리드가 지금 그렇게까지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고, 물론 뭐 지금 발렌시아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지금 강등권은 일단 탈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기부여도 지금 크고, 게다가 지금 최근 이제 바야돌리드를 상대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홈에서 약간 연승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성상도 바야돌리드와 발렌시아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리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바야돌리드의 기세가 좀 매섭지가 않아요. 뭐 원정에서 이제 비알레알도 이기고, 그리고 지금 질 경기도 거의 무승부를 만들면서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야돌리드를 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배당 대비 발렌시아의 그런 일반 승은 메리트가 좀 그렇게까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1점대 중반 정도의 그런 배당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바야돌리드의 그런 폼이나 기세를 봤으면은 이거는 좀 배당 대비에 좀 맛이 없다,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고배당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가로 봤을 때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경기로 발렌시아가 이제 이길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발렌시아 뭐 승보다는 햄무 한번 고배당으로 도전해 보시거나,
즉 바야돌리드 기세가 굉장히 좀 무섭기 때문에 발렌시아한테 어느 정도 비빌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무승부 찍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렌시아 햄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배당 한번 잡아가는 경기로 간단하게 가져가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알레알 대 에스파노르 경기.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로 보면은 비알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에 한 명 결장, 그리고 센터백 한 명 결장, 그리고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가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한 그 결장 의심의 상태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호세 모랄레스가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한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에스파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비아레알이 좀 더 결장자에서 약간 좀 누수가 많이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2연패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반전을 시키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에스파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긴 연패도 했던 만큼 분위기가 좀 최악인 상태고, 게다가 지금 특히 에스파노르 원정에서 4연패로 지금 현재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스파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 기준 최근 4경기 모두 지금 멀티 실점 이상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에스파노르의 그런 수비력은 많이 좋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에스파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점유율을 약간 유지하는데 좀 취약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전반적으로 좀 볼 점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에스파노 같은 경우에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고, 게다가 공수 전환이 굉장히 좀 느리다 보니까 좀 공수 전환이 빠르고 어느 정도 역습이 좋은 비아레알 상대로 좀 수비하는데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뭐 핵심 공격수들도 어느 정도 부상이고 좋은 분위기는 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연패를 하면서 특히 홈도 홈인데 원정에서 경기력이 매우 안 좋은 에스파노 상대로는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비아레알 쪽 승을 보고, 요 고배당 같은 경우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빌바오 대 이제 세비야. 자, 요것도 이제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그리고 세비야는 지금 주전 어느 정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의 상황.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4연승, 그리고 세비야는 뭐 3연승을 하는 중으로 양팀 다 지금 현재 상승세인 상황이고, 특히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이번 시즌 뭐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안 좋은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원정에서 경기력이 매우 좋은 상태로 원정 기준 3경기 2승 1무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바오 입장에서도 원정에서의 세비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최근 거기다가 지금 빌바오랑 세비야 모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고, 그 수비도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건 예상외로 좀 쉽게 득점이 안 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게다가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느린 템포로 좀 어느 정도 운영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빌바오가 지금 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소 우위라고 보지만, 배당 대비했을 때 지금 빌바오의 승은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빌바오 승을 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 프로토 기준으로 봤을 때 빌바오 승이야 1.6대 그런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폼이 올라온 세비야 상대로 요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그냥 빌바오 갈 바에는 그냥 세비야 쪽 한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고배당으로 요긴 같은 경우는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도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일단 뭐 추천이나 지글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저 분석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